캘리포니아 남부 일부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대피령까지 내려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희망퇴직 제의를 수락한 연방 공무원이 7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선언서에 서명했습니다. 백신 회의론자이자 전 대통령 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상원의 인준 절차를 통과해 보건복지부 장관에 취임했습니다. 네이선 호크만 LA 카운티 검사장이 LA 한인회를 찾아 한인타운의 치안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 시작합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겨울폭풍이 덮친 캘리포니아 남부 일부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대피령까지 내려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인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 지역 등에는 대피 경보령이 내려졌으며 산사태와 홍수로 인해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내일 오후 2시까지는 지역에 따라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며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이나 운전은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켄터키에서 워싱턴 DC까지 이어지는 동부 지역에는 이틀 동안 겨울 폭풍이 불어닥쳐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고 도로가 얼어붙었습니다. 버지니아주 서부의 작은 마을 아이언 게이트에는 37cm가 넘는 눈이 내렸고 웨스트 버지니아의 화이트 설퍼 스프링스에는 30.5cm의 눈이 쌓였습니다. 악천후로 인해 버지니아에서는 30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메릴랜드주에서도 200여 건의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폭설에 전기 설비가 파손되면서 정전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버지니아주의 13만 7천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한편 미시시피주와 엘라바마주에는 토네이도 4건이 발생해 주택 20채와 6개의 사업체에 피해를 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희망퇴직 제의를 수락한 연방 공무원이 어젯밤 마감 시한까지 집계한 결과 7만 5천 명으로 확인됐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했던 200만 연방 공무원의 최대 10%, 즉 20만 명보다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부처 예산을 최대 40% 삭감한다는 목표로 일대 개편 작업에 돌입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부처와 기관의 통폐합, 예산 삭감에 이어 연방 공무원의 대규모 인력 감축이 추가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선언서에 서명했습니다. 다른 나라가 미국 상품 관세를 매긴 만큼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건데요. 백악관은 비관세 장벽과 환율까지 모두 고려해 국가별로 다른 관세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상대국의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두루 검토해서 관세율을 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지명자는 상호 관세를 각 국가별로 1대1로 다룰 거라고 말해 국가별 협상을 거쳐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임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는 무역 관계에서 공정한 운동장을 원한다면서 면제나 예외를 기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미국인들의 고통이 뒤따르지 않겠냐는 질문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전례 없는 수준의 일자리 창출이 일어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There could be some short-term disturbance, but long-term, it's gonna make our country a fortune. 러트닉 지명자는 상호 관세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연구는 오는 4월 1일까지 마무리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마련된 안을 갖고 각국과 협상을 하게 되면 실제 부과되는 시점은 이보다 늦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상대 교역국이 미국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만드는 게 상호 관세의 목적이라고 한 만큼 각국별 협의 과정에 따라 상호 관세율이나 부과 시점 등도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서 관세 장벽은 사실상 없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관세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크게 걱정할 건 없다는 거죠. 하지만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관세, 비관세 장벽,
보조금과 규제, 불공정 조치나 관행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도 평가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 같은 전략적 경쟁자이든 유럽연합이나 일본, 한국 같은 동맹이든 모든 나라가 다른 방식으로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심할 순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지난해 우리나라 대미흑자가 약 81조 원에 달해서 어떤 형태로든 이번 조치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이었습니다. 백신 회의론자이자 전 대통령 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상원의 인준 절차를 통과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직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케네디 장관 후보자의 인준안은 찬성 52대 반대 48표로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공직 지명자 중 자진 사퇴한 맥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를 제외한 전원이 의회 인준 절차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LA 시청 앞에서 열린 불법 체류자 체포 반대 시위 중 17살 남성을 찌른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시위 중 흉기를 휘두른 14살 소년이 이틀 전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용의자가 시위와 관련이 없는 인물이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던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체포된 용의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뉴욕에선 아이스 요원으로 위장해 성폭행을 시도한 용의자가 공개 수배됐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화요일 오전 11시쯤 브루클린 다운타운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을 아이스 요원이라 소개하며 50대 히스패닉 여성에게 접근한 뒤 인근 지하 계단으로 유인해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피해자의 지갑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도주했다며 목격자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네이선 호크만 LA 카운티 검사장이 LA 한인회를 찾아 타운의 치안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인들을 위한 한국어 서비스 등도 개설해 소통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두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5살 남성 자브릴 메토이어는 지난해 12월 31일 LA 다운타운의 타겟 매장에서 경비원 2명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메토이어는 이 사건 3일 전에도 또 다른 총격 사건에 연루되어 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조지 게스콘 전 검사장은 범죄자 인권을 고려해 가중 처벌을 금했지만 네이선 호크만 신임 검사장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메토이어는 가중 처벌이 적용돼 무기징역형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In the past, they weren't bringing the gun enhancement, again adding time in jail and hopefully deterring people from bringing guns or participating in gangs and committing violent crimes. We brought that back. 호크만 검사장이 오늘 LA 한인회를 찾아 주요 정책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LA 한인타운 내 발생하고 있는 조직적인 소매절도와 주거 침입절도 그리고 증오범죄 등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은 물론 한인 커뮤니티와 협력해 피해자 권리를 찾는 것을 정책의 핵심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호크만 검사장은 LA 카운티 검찰에 아이린 리 한인 검사협회 회장을 한인 고문으로 영입했습니다. Hochman is that he is absolutely committed to community outreach. He has made it clear to all of us that language access is a high priority. 호크만 검사장은 검찰의 피해자 지원 서비스 부서에 한국어 담당 직원을 채용하고 한인 자원봉사자도 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위한 이제 한인 랭귀지 프로그램을 우리 이제 시작을 하고요. 검사장님하고 이제 같이 파트너십으로 한인회가 이제 그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호크만 검사장은 산불 재난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점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뉴욕 맨하탄 지하철에서 한 생명이 탄생하는 극적인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어제 오전 맨하탄 미드타운을 달리던 지하철에서 한 여성이 갑작스런 진통에 쓰러졌습니다. 이후 승객들의 도움으로 산모는 지하철 안에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승객 일부가 기관사에게 상황을 알리며 열차를 멈출 것을 요청했고 다른 승객이 탯줄을 잘랐다고 전했습니다. 산모는 25살 여성 제니 생피에르로 확인됐는데 지난 9월 마이애미에서 실종자로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다며 도움을 준 승객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유타주에서 기차와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지난주 화요일 유타주 레이튼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CCTV 영상에는 한 SUV 차량이 철도 건널목 앞에 멈춰선 후 차단기가 내려오던 순간 트럭 한 대가 SUV를 들이받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 충격으로 SUV는 철로 위로 밀려났고 이후 달려오던 기차와 충돌했습니다. 운전자는 충돌 직전 차량에서 급히 빠져나오면서 이번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국가보훈부가 매입한 흥사단 옛 본부 단소 보존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설계 1차 단계를 마치고 오는 9월 본격적인 공사 시작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람객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 형식의 미주 독립운동사와 흥사단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공간과 도서실 등 교육 공간까지 마련됐습니다. 한국국가보훈부가 역사건축물 보존 전문 회사를 통해 진행해온 흥사단 단소 복원 프로젝트의 설계 1차 단계 개념 설계도입니다. 본관 같은 경우에는 한인의 역사, 그다음에 한인의 역사 이주사 같은 것들을 전시할 수 있고, 흥사단의 역사, 별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외부 주차장에 새로운 구조물이 덧붙여져서 좀 더 넓은 환경에서 다양한 용도의 커뮤니티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보훈부는 최근 LA시정부의 인허가 절차 진행과 함께 공사관리업체를 선정하는 등 보존공사 진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이나 6월쯤 설계가 끝난 이후에는 직접 한인사회에 공사 진행 상황을 알린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보훈부에서 오셔서 그다음에 설계 업체를 초청을 해서 그동안의 경과 진행된 지금 흥사단 단소 사업의 어떤 큰 청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9월 공사업체 입찰을 거쳐 본격적인 복원 공사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LA 산불 피해 복구라는 예상 밖의 변수가 생겼지만 일단 기존 일정인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재가 계속 불공정하게 심리를 진행하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암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다음 주 화요일 추가 변론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증인신문에 앞서 발언 기회를 얻은 윤갑근 변호사. 탄핵 심판이 불공정하면서도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재판부에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선 대리인단 전원 사퇴를 암시하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시 대리인단이 실제 사퇴하지는 않았는데 전원 사퇴하더라도 탄핵 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당사자인 사인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으면 심판을 수행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대통령은 사인이 아니라 국가기관으로 봐야 한다는 게 다수설입니다. 또 당사자에게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는 예외라 윤 대통령 재판에 적용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양측 입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다면서 오는 18일을 9차 변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최후 변론을 언급하지 않고 변론 기일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 6명을 채택할지 평의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법정 밖에선 윤 대통령 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 등이 모집한 국민변호인단 출범식이 저녁 6시부터 광화문에서 열렸습니다. SBS 편광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즉각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미국과의 협상 대표단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참여가 없는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약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통화 뒤
러시아는 종전협상 관련 대표단 구성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협상 개시에 두 정상이 합의한 만큼 곧바로 미국과의 협상 채비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종전협상에 참여할 것이라면서도 분쟁 해결을 위한 주요 대화 상대는 미국이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Так или иначе, конечно же, Украина будет участвовать в переговорах. Конечно же, будет и двусторонний росси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й трек этого диалог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장소로 사우디아라비아가 거론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보다 푸틴 대통령과 먼저 통화한 데 대해 유쾌하지는 않다면서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협정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Передусім України, і нічого не може бути про Україну без України. Ти Путіна. Я вважаю справедливо тоді вже говорити з 유럽 국가들이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안보 회의를 계기로 벤스 미국 부통령과 직접 만나 양측 구상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SBS 안희재입니다. 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이산가족 면회소를 철거하고 있다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면회소까지 철거되면 한국이 금강산에 건설한 주요 시설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철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2014년 2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린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입니다. 남북협력기금 550억 원을 들여 2008년 완공된 이산가족 면회소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5차례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활용됐는데 북한이 이를 철거하고 있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철거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산가족의 염원을 짓밟는 반인도주의적인 행위이며 우리 국유 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입니다. 면회소가 철거되면 주유소와 발전소 등 일부 부대 시설을 제외하고 남한이 금강산에 건설한 주요 시설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는 김정은 총비서가 2019년 10월 금강산을 방문해 남한 시설들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것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란 남측 시설들을 싹 드러내도록 하고 현대적인 봉사시설들을 우리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하지만 남북관계의 단절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도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면회소 철거에 나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남북 항공관제 직통 전화를 올해부터 끊겠다고 통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일부는 국제기구와 협력해 남북 항공통신망을 지금도 가동 중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이 언제 또 시비를 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안보회의가 열리는 독일 남부 뮌헨 도심에서 현지 시간 13일 오전 10시 30분쯤 자동차가 군중을 향해 돌진해 최소 28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 2명은 중상이며 어린이도 포함됐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공공노조 소속 조합원 약 1,500명이 파업 집회를 열고 행진 중이었는데 경찰은 승용차가 경찰차를 추월하며 행렬 뒤쪽에서 돌진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총격 끝에 운전자인 아프가니스탄 국적 24살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오는 토요일 퀸즈 플러싱에서 2025 코리안 설날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주말 LA 한인타운에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LA경찰국은 오늘부터 16일까지 올림픽 블루버드와 110번 프리웨이 교차로, 산타모니카 블루버드와 브론슨 애비뉴 교차로 등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버스 전용 차로 주차 위반 단속이 시행됩니다. LA 메트로와 LA 교통국은 17일부터 라브레아 애비뉴 구간 212번 버스와 윌셔 블루버드 구간 720번 버스 노선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은 버스에 장착된 AI 카메라를 통해 적발해 벌금 $293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토요일 퀸즈 플러싱에서 2025 코리안 설날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퀸즈 한인회는 오전 11시 머레이일 쇼핑몰 앞 레너드 스퀘어에서 전통 농악대를 선두로 리셉션 하우스까지 퍼레이드가 펼쳐진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설날을 기념하기 위해 부채춤 공연과 사물놀이, 정월대보름, 지신밟기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청이 한인 청년을 인턴으로 고용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은 한국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글로벌 역량 강화와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며 인턴 채용에 관심 있는 기업은 오는 3월 1일까지 한상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릴랜드에서 수천 명의 납세자에게 잘못된 세금 신고서가 발송됐습니다. 주 감사관실은 인쇄 오류로 인해 2월 초 약 6천 명에게 다른 사람의 사회보장번호와 주소가 포함된 신고서가 발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제대로 된 서류를 다시 발송할 계획으로 잘못된 서류를 받은 납세자들은 서류를 폐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엔 오늘 밤 10시까지는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2월 13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